한동안 중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로켓군 대숙청설이 사실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건군절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31일 신임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임명된 바 있는데요. 이는 체포설이 나돌던 리위차오 전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신변이 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5일 자살설이 제기됐던 우거화 부사령관 사망보고가 나오며 로켓군의 대규모 숙청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며 수면 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게다가 숨진 날짜가 7월 4일인데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군 당국의 공식 부고가 나와 숨겨진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로켓군의 대규모 숙청설이 자살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벌어진 대규모 숙청의 이유는 여전히 확인할 길이 없어 곳곳에서 여러 의문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우거화 부사령관 부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상급자였던 장샤오양 전 인민해방군 외국어학원 원장이 조문을 다녀온 뒤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우거화 부사령관은 3층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보고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7월 26일 중앙군 사위정군 무기장비 구매 정보망에 전국 장비구매 입찰 심사 전문가의 위법 위규 행위에 대한 제보 모집 공고가 올라와 이번 숙청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바로 대규모 숙청의 배경이 군납비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내비친 것입니다. 7월 28일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조금 더 상세한 내막이 공개되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군 사위 기율검사위원회가 리위차오 사령관과 장전중 전 부사령관과 류광빈 현 부사령관 등 3명을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초대 로켓군 사령관을 지낸 웨이펑어 국방부장이 은퇴한 직후인 올 3월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웨이펑어 국방부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로켓군 고위장성들은 진급 전엔 평판이 좋았는데 베이징 본부에 오고 난 뒤 방위산업 분야 기업과 접촉하면서 부패하게 됐다 라고 말하며 군납비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대규모 숙청 사건의 배경은 군 내부 부패 문제라는 겁니다. 중국 내 숙청 사건은 통상 부패 문제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숙청된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경우도 이번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는 무장경찰을 동원한 정권 탈취 시도가 원인이었지만 당내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부패 문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방 세계나 중화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설명에 대해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당국의 설명보다는 군사기밀 유출, 당에 대한 충성도 약화 등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해 중국의 대규모 숙청 배경에는 군납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로켓군은 원래 제2포병부대였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인 2015년 6회 공군에 이은 4번째 군종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핵미사일과 첨단 재래식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미사일 부대로서 중국 군의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대숙청에는 초대 사령관과 3대 사령관, 정치위원, 부사령관 등 로켓군 최고위 지휘관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납품비리 문제 때문에 전략미사일 부대의 전현직 최고위층을 싹쓸이하듯 조사했다는 건 이해하기 다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로켓군이 기밀이 줄줄이 미국에 유출되자 시진핑이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 공군대학사나 중국우주항공연구소 CASI가 발표한 방대한 분량의 중국 로켓군 보고서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로켓군 조직 구성, 지휘관과 고위 책임자의 신원, 각급 부대의 위치와 좌표, 배치된 미사일 종류 등 세밀하고도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심지어 산하부대 취사반 정보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로켓군 내부에 미국으로 정보를 파는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돼 군납비리보다는 미국의 군사기밀을 전달해 숙청당했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건도 시진핑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방위군 소속 일병이 유출한 펜타곤 기밀 문서 중에는 중국군이 지난 2월 25일 신형극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 27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요. 또한 둥펑 27 미사일이 12분 동안 2100km를 날아가면서 평균 마하 8.6의 속도를 낸 것 등을 포함한 상세한 시험 데이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의첩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평가받을지라도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자료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에 숙청된 인물들이 미국의 정보를 팔아넘겼거나 이를 막지 못한 이유에서 숙청당하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로켓군은 해군, 공군과 달리 전력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 때는 대만 해협 일대의 미사일 공격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선봉부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로켓군 주요 전력에 대한 정보가 넘어갔으니 시진핑 입장에서는 화를 참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켓군 고위장성들은 정치와 무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침공 시 미국은 로켓군 주요기지부터 정밀 타격을 가할 것이고 로켓군 지휘부는 미국은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대만 침공 준비를 소극적인 모습으로 하였고 결국 이것이 대규모 숙청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시진핑은 신임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회 해군과 공군 출신을 기용했습니다. 이는 로켓군 출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인공위성, 로켓, 전략미사일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 제대로 로켓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충복을 기용해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겠지만 숙련된 지휘관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로켓 군전력이 약화되고 중국군의 대만 침공 준비도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진핑이 로켓군 지휘부를 대규모 숙청한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알려진 무기 성능으로는 미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편없으니 걱정할 것 없어. 게다가 그나마 중국에 남아있던 쓸만한 지휘관도 숙청했으니 시진핑은 참 고마운 사람 같아. 그의 무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말이야. 시진핑이 멍청한 선택을 해줄 때마다 전 세계는 평화를 얻을 테니 시진핑이 좀 더 무능해졌으면 좋겠어. 중국은 정말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나라인 것이 확실해졌어. 그냥 시진핑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학살한다는 것이잖아. 중국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나라인 것 같아서 충격이야. 중국이 빨리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중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도 어차피 한국과 미국 의상대가 되지는 못해. 왜냐하면 그들이 무기는 너무 어접하니 말이지. 중국은 정말 안타까운 나라야. 기술도 없고 짝퉁만 만드니 말이지. 역시 시진핑은 김정은과 둘도 없는 친구였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끌고 있으니 말이야.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야.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지? 시진핑이 알아서 중국을 망쳐주고 있으니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암적인 존재였는데 시진핑이 자기 손으로 중국을 망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래서 조만간 중국은 망할 것 같아. 아마 호진타오나 리커창이 지도자였으면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 그런데 시진핑이 중국 지도자인 덕분에 전 세계는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시진핑이 나서서 중국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말이지. 나는 최근에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중국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니 혹시라도 시진핑이 한국에 행패를 부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지. 보통 내부의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걱정이야. 중국의 어접한 무기와 무능한 지휘관들이 만났으니 조만간 중국은 완전히 망할 것 같아. 아마 중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면 시진핑은 북한으로도 망치지 않을까? 그런데 김정은이 시진핑을 받아줄지는 의문이야. 김정은이 시진핑을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